1943년 4월 5일 브라질 어부 3명이 해안에서 약 14km 떨어진 수평선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어이 김씨, 저기에 뭐가 있는데 한번 봐봐. 배를 돌려 조사하던 그들은 허름한 나무 뗏목에 쇠약해진 동양인 한 명이 춤추고 노래하며 머리 위로 낡은 셔츠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피부는 햇볕에 심하게 타고 몹시 배가 고파 보였지만 그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기분이 좋아 보였다. 며칠 후 통역가의 도움을 받아 그 남자의 이름이 풀림이고 133일 동안 바다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풀림은 1918년 3월 8일 중국 중부남부 해안의 하이난 섬에서 태어났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시기였고 세계적으로 독감 팬데믹이 전 세계 인구를 휩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풀림의 가족들은 섬 북쪽의 베이브만에서 낚시를 하며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안타깝게도 1920년대 후반에 일본의 중국 침략이 점점 더 가능성이 커졌고 그에 따라 가족의 미래도 확실하지 않았다. 풀림의 아버지는 아들들이 외국의 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해 군대에 징집될까봐 두려워했고 징집된다면 무조건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로 인해 그는 가족을 말레이시아로 이주시켰고 그들은 말레이시아에 정착하여 낚시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풀림은 자라면서 이러한 생활 방식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지루하고 보람이 없었던 삶을 버티지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결국 가족과 평화로운 삶을 떠나 영국 상선의 선실 소년으로 자원했다. 바다에서의 삶은 풀림이 처음 진정으로 자유를 맛보는 순간이었지만 불행히도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와 함께 복무했던 아시아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최악의 직업으로 밀려났고 영국 장교와 선원들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과 차별을 받았다. 1937년이 되자 풀림은 인내심을 잃고 다른 곳으로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떠났다. 그는 홍콩에서 몇 년 동안 정비사로 일했지만 일본의 또 다른 침략이 다가오자 1941년 말에 다시 맞서 싸우기 위해 바다로 나갔다. 1942년 초에 벨로몬드호로 알려진 5,400톤 무장 무역선의 승무원이 되면서 그의 운명은 시작되었다. 이 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 세계연합군에 정기적으로 보급품을 운반하는 수송선이었다. 1942년 11월 23일 이 배는 케이프타운, 수리남 사이를 2주간 운행하는 단계에 있었다. 그러고 북쪽으로 이동하며 뉴욕시로 향할 예정이었다. 벨로몬드호는 무장했지만 비교적 소구경 무기로 제한되었고 탑승한 모든 사람은 적의 전함이나 잠수함과 직접 마주칠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였다. 벨로몬드호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다. 추가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함선이 잘 알려진 경로를 따라 스스로 항해하고 있었는데 그 경로 주변을 독일 잠수함이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었다. 정확히 신호에 맞춰 벨로몬드호는 오후 2시경 독일 잠수함에 발견되었다. 잠수함 선장은 즉시 함선 전체에 메시지를 보냈고 전투 경험이 풍부한 승무원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잠시 후 잠수함에서 2개의 거대한 어뢰가 발사되어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느린 벨로몬드호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우어뢰 모두 아래 선체를 강타했고 공격이 갑작스럽게 진행되어 안타깝게도 벨로몬드호 탑승객 54명 대부분이 폭발로 사망하거나 몇 분 후 배와 함께 가라앉았다. 혼란 속에서 풀림은 근처에 있는 구명조끼를 잡고 바다로 뛰어들어 가라앉는 배에서 헤엄쳐 나올 수 있었다. 초기에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대서양에서 혼자가 되었다. 방향 감각을 잃고 충격을 받은 풀림은 지쳐 쓰러지기 직전까지 몇 시간 동안 물 위를 헤엄쳤다. 그런 다음 모든 희망을 포기하려고 하기 직전에 사람이 없는 나무 뗏목을 발견했고 거기에 몸을 실었다. 밤이 다가오고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자 풀림의 악몽 같은 여정이 막 시작되었다. 직선거리로 보면 그는 남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약 400km 떨어져 있었지만 브라질 북쪽 해안 방향으로 점점 더 멀리 밀려가고 있었다. 배가 가라앉은 후 며칠 동안 풀림은 뗏목에 앉아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며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남기 위해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행히 뗏목에는 신호탄, 전기조리 냄비 2개, 고장난 손전 등 초콜릿바 몇 개, 설탕 덩어리 한 봉지, 11갤런 식수병이 들어있는 작은 생존 키트가 장착되어 있었다. 처음에 풀림은 상선 해군이 벨로몬드호가 침몰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벨로몬드호의 경로와 일정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본격적인 구조작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그는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전자의 빗물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 풀림은 다행히 어린 시절 내내 어부로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구조대가 출동할 때까지 바다에서 필요한 모든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장비를 재빨리 정리한 후 구리선으로 낚싯줄을 만들고 뗏목에서 제거한 못으로 갈고리를 만들었다. 미끼로는 비스킷 부스러기로 반죽공을 만든 다음 임시 갈고리에 끼워서 사용하였다. 풀림이 첫 번째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는 날카로운 깡통 뚜껑으로 회를 떠 그 자리에서 먹어치웠다. 그는 생선의 내장, 가죽, 머리를 이용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 시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먹기 위해 고기 일부를 햇볕에 말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니 몇 주 동안 풀림은 끊임없이 격렬한 폭풍과 강풍에 시달렸다. 폭풍과 강풍에 말려놓은 고기와 잡아놓은 물고기들이 날아갔다. 풀림은 너무 배고프고 탈수되고 낙담해서 그저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소모했다. 풍부했던 물고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상황은 또 다른 불행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음식과 물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작은 나무 뗏목을 맴도는 갈매기를 잡아야 했다. 갈매기를 날로 먹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육포를 만들어 완전히 말랐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 모든 일 동안 그의 배고픔과 갈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끔찍하게 햇볕에 탔고 거의 끊임없이 배멀미를 했다. 하지만 이것은 구세주와 마주친 좌절스러운 만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먼저 큰 화물선이 그의 뗏목에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거리로 지나갔다. 승무원들은 심지어 그를 보기 위해 갑판으로 이동했지만 영어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필사적인 요청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배는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계속 항해했다. 벨로몬드호에서 견뎌낸 가혹한 대우 이후 풀림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구출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마 승무원들은 풀림을 일본 잠수함 선원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컸을 것이다. 일본의 잠수함 승무원들이 종종 가짜 생존자를 물속에 넣어 구조대원을 어뢰의 사정권 내로 유인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었다. 그 결과 많은 상선은 물속 사람들의 국적에 관계없이 구출 시도가 엄격히 금지되었다. 큰 화물선이 지나간 후에 그 다음 미 해군 비행기가 바로 위를 날아갔다. 한 대는 그의 근처에 부표를 떨어뜨렸는데 마치 그를 찾으러 돌아올 계획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쳐 비행기가 돌아오기 전에 부표가 떠내려갔고 풀림은 다시 길을 잃었다. 그가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는 독일 잠수함 승무원에게 발견되었을 때였다. 벨로몬드호를 침몰시킨 것이 바로 그 독일 잠수함이었을 수도 있다. 승무원들은 잠수함 갑판에서 그가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보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은 풀림을 도우려는 시도 없이 그냥 지나갔다. 그 모든 조우 이후 풀림의 희망은 산산이 조각났고 그는 탈수나 굶주림으로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이것이 작은 뗏목에서 보낸 그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이러한 순간은 거의 희미한 희망의 깜빡임으로 이어졌다. 그는 바다에 있는 대부분 동안 매우 맑고 파랗던 물이 눈에 띄게 더 푸르고 더 불투명해진 것을 알아차렸다. 어부로 일하던 시절부터 그는 이것이 물이 더 얕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느 때보다 육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1943년 4월 5일 벨로몬드호가 침몰한 지 133일 후
그는 멀리서 작은 어선이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 발견 이후 몇 시간 만에 그는 브라질 어부들에게 구조되었다. 풀림은 총 5개월 또는 19주를 대서양에서 보냈다. 그는 거의 9kg의 몸무게를 잃었고 탈수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브라질의 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휴식하고 회복했다. 하지만 그가 겪은 일을 고려하면 의사들은 그가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하이난 섬의 겸손한 어부는 하룻밤 사이에 국제적인 센세이션이 되었다. 풀림의 인기를 이용하고자 했던 영국 영사는 1943년 가을에 그가 런던으로 여행을 올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한 마이애미와 뉴욕에서 짧은 홍보 활동을 한 후 풀림은 상선에서 복무한 공로로 조지 6세로부터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다. 그 외에도 영국 해군은 그가 난파선에서 사용했던 생존 기술 중 일부를 새로운 매뉴얼에 통합하여 선원들에게 배포했다. 그 후 풀림은 국제 연설 투어를 떠나 전 세계에 매혹된 청중들에게 자신의 처참한 생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중에 그는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외에 중국 이민자 할당량이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민권이 거부되었다. 다행히도 워싱턴주 상원의원 워런 매그너슨이 풀림의 대의를 옹호하였고 의회의 공시법에 따라 할당량이 1명 늘어난 후 풀림은 미국 시민이 되었다.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자신보다 바다에서 뗏목에 오래 머문 적이 없다고 들었을 때 푼님은 아무도 그 기록을 깨는 것을 바라지 않는 기록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남은 세월 대부분을 뉴욕 브루클린에서 보냈고 1991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어쩌면 푼은 어릴 적 배웠던 경험과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133일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것 아닌가 싶다. 우리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주는 큰 힘을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